요 며칠 사이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. 서늘해진 바람에 옷깃을 여미면서 이 절기가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절기 입동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입동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기후 수다로 펼쳐보겠습니다. 기후회복실천문화원의 김현준 원장 자리하고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사실 오늘 어떤 기후수다 펼쳐볼까 고민하다가 정한 주제가 바로 입동입니다.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데 오늘 우리 지역 낮 기온 보니까 20도 가까이 오르더라고요. 겨울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오늘 아주 입동입니다. 예. 그런데 겨울이 겨울 같지 않죠. 그렇죠. 그런데 그 기상청 그 분석 결과를 보면 그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지난 100년 사이에 그 우리 계절의 길이가 이렇게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. 즉 여름은 한 20일 정도 늘어났고, 예. 겨울은 또 한 22일 정도가 짧아졌습니다. 이는 1년 중에 이게 더운 시기는 늘어난 거고, 또 이렇게 추운 시기는 이게 짧아지면서 이 과거처럼 이 뚜렷한 어떤 사계절의 그 어떤 구분이 점차 이제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예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몸소 그렇게 좀 느끼게 되는데 그냥 늦게까지 한 10월 초중순까지 덥다가 가을은 아주 짧고 그리고 겨울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몇 해 동안 좀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좀 생각했을 때 겨울이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춥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기온이 올라간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말들을 좀 하시잖아요. 그 히타에서 에어컨, 바로 에어컨. 예. 또 에어컨에서 바로 히타. 그래서 기상청의 장기 관측 결과를 보면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겨울은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고 또 그 매우 추운 날의 날짜 수도 이제 감소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이 기후 패턴이 기상청의 그 과학적 관측 자료와 일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느끼시는 게 맞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예. 근데 이제 추위를 싫어하는 분들은 뭐 온화한 겨울이 뭐가 문제인가, 뭐가 대수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겨울이 겨울답지 않으면 생태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요. 예, 뭐 온화한 겨울이 뭐 당장은 이게 추위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반가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예. 그러나 그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그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겨울이 이렇게 충분히 춥지 않고 이렇게 짧아지면은 그 본래 추위로 인해서 억제됐던 그 병해충이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요. 그래요. 또 식물과 그 동물의 생태 주기가 그 뒤틀려서 이게 이제 생태계 교란으로 그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장은 그 겨울이 이제 당장은 따뜻한 겨울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생태계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예. 안 추워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겨울 강수량이 그 다음 계절의 가뭄이나 또 홍수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들었거든요. 그럼요. 예. 그 겨울철 기온과 강수 상태가 이제 봄으로 연결이 되는데 봄은 그 만물이 생동하는 그 이제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겨울철 기온과 그 강수 상태가 그 식물 성장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 그 봄의 그 물 상황에 영향을 줘서 겨울 기온이 그 높거나 또 이렇게 비 눈이 적게 내리게 되면 그 봄 들어서 물이 부족해서 그 봄 가뭄이 이제 빨리 찾아올 수 있고요. 예. 또 그 눈이 많이 내린 뒤에 이 눈이 한꺼번에 급작스럽게 빨리 녹게 되면은 이제 봄철에 그 홍수 디스크 그런 상황이 이제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우리나라가 이제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싶습니다. 이런 겨울 온난화도 문제지만은 또 춥게 되면은 극한 한파가 몰려오게 됩니다. 그래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북극 한파잖아요. 이 북극 한파는 이제 원래 이제 북극에 있어야 되는 이 찬 공기가 예. 그 이제 대기 흐름이 약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말하거든요. 이제 이 북극 한파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
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관 동파라든지 또 그 농작물 냉해, 예. 또 수많은 동물 가축의 동사, 또 도로 결빙, 그리고 그 전력 수요 폭증 뭐 이런 그 사회 전반에 큰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. 예. 또 그 미국의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텍사스 지역의 겨울은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영하로 안 내려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. 예. 그런데 2021년도에 영하 20도, 영하 20도의 북극 한파가 텍사스를 덮쳐서 예. 그때 한 250명 정도가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네. 네. 이 북극 한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에서 엄청 추울 때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겠고 또 이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런데 이 북극 한파를 막아주는 또 고마운 바람이 있다면서요. 이제 그게 바로 그 제트기류라는 제트기류. 겁니다. 네. 제트기류는 이렇게 북극에 찬 공기가 있고 또 그 중위도 지역, 그 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위도 지역에 그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 사이에 이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빠르게 그 강하게 흐르는 편서풍입니다. 그래서 이 편서풍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갈 때는 그 편서풍을 맞바람으로 가는 거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가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반대로 귀국을 할 때는 편서풍을 타고 오잖아요.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귀국할 때는. 예. 그러니까 몇 시간이 좀 단축되는. 그래서 그 제트기류, 그 편서풍을 타고 있는데 이것이 그 편서풍의 속도가 시속 약 한 100km에서 한 300km 정도 그렇게 그 흐르는 바람이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그 지구 온난화가 이런 제트 기류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. 그럼요. 예. 예. 그래서 이 제트 기류는 이제 북극의 찬 공기가 그 우리가 사는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제트 기류가 좀 이제 흐물흐물해져서 그래서 지금 북극 한파를 그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 현상이 이제 이상 한파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그 지구 온난화는 이 제트 기류에 영향을 이제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 원래 그 매우 추운 북극과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중위도 지역 여기에 그 온도 차이가 커야만 그 제트 기류가 아주 강하고 빠르게 그 흐릅니다. 예. 그런데 그 북극이 이제 따뜻해지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약해지고 흐름이 이제 그 휘어지는 그래서 제트 기류가 약화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이 북극의 온난화가 이어지는 거고요. 예.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제트 기류가 약화돼서 그 대기 정체 현상이 생기면서 극한 그 기후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제트 기류가 빠르게 강하게 흘러야 이 대기 순환이 빨라지는데 예. 이 제트 기류가 흐물흐물해지면은 이 대기 정체 현상이 생깁니다.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대기 정체 현상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폭염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또 한파가 오래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겨울을 겨울답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간단하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. 이제 우리가 그 꾸준하게 작은 실천이 필요한데 뭐 자전거 이용이나 걷기 같은 에너지 절약 문제, 예. 또 그 절제된 소비, 음식물 남기지 않기, 또 그 쓰레기 줄이기, 탄소흡수원 확대 뭐 이런 것을 꾸준하게 해서 그럼 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모두가 전 인류가 함께 실천한다면 기후위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입동이는 오늘 겨울과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.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후 수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표순 씨 고맙습니다. 예.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, 김치를 가장 쉽게 담글 수 있는 괴산 김장 축제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. 원스톱 김장 담그기, 드라이브 스루 김장까지 김장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오는 9일 일요일까지 펼쳐지게 됩니다. 괴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행복하게 보내시고요.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